예,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승표입니다. 예, 독서 축구 코파 아메리카 특집 마지막은 아니죠. 예, 마지막은 황덕은 해설위원 불러가지고 하나 더 네, 저와 하는 마지막이죠. 예, 그러니까 홍승표 씨와 함께하는 마지막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 그러면 브라질 대표팀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 뽑힌 명단 23인 스쿼드를 22인인가요? 23인인가요? 23인이죠. 그렇죠. 예, 23인 스쿼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골키퍼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골키퍼는 사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3인이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알리송,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뽑혔던 맨시티의 에델송, 그리고 코린치안스의 카시오, 이렇게 3명이 뽑혔어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센터백 라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센터백은 월드컵과 비교하면 한 명의 얼굴만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양 센터백인 치아고 실바와 마르키뉴스, 그리고 인터밀란의 주앙 미란다, 그리고 현재는 FC 포르투 소속인데 다음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게 될 젊은 센터백 에데르 밀리타운까지 이렇게 4명이 발탁이 되었네요. 예. 근데 미란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출전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소속팀에서 인터밀란 주전은 슈크리나르라던가 데브리 이런 선수들이 뛰고 미란다는 거의 후보로밖에 뛰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도 꾸준하게 뽑히고 있네요. 아무래도 치치 감독 밑에서 제일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센터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치 감독의 믿음의 엔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쨌건 밀리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긴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확정지은 선수다 보니까요. 다음은 풀백을 한번 알아볼게요. 풀백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일단 저번 월드컵에서 십자인대 부상으로 안타깝게 대표팀에서 낙마했었던 다니 알베스가 1년 만에 대표팀 복귀를 했고, 심지어 주장이죠. 그렇죠. 이번에 네이마르가 좀 서포터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대표팀 주장 한 장을 박탈당하고 다니 알베스가 새 주장으로 선임됐었죠. 그리고 오른쪽 풀백 백업을 볼 것 같은 파그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아까 카시오랑 비슷하게 치치 감독의 애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코린치안스 딱 잡겠죠. 그리고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마르셀루가 탈락하고 그 자리를 유벤투스의 알렉스 산드로 선수가 새로 채웠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필리피 루이스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에 조금 하향세가 되게 커가지고 그래서 조금 새 얼굴을 뽑을 만도 한데 사실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자랑이자 넘쳐 흐르는 그 자원이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상하게 방금 앞서 말한 마르셀루를 포함해서 필리피 루이스, 알렉스 산드루 이 3명 모두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참 의아하네요. 차라리 레버쿠젠 웬데우 같은 경우는 괜찮게 했잖아요, 이번 시즌. 웬델이라던가 아니면 FC 포르투의 이제 알렉스 텔리스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텔레스는 되게 약간 그 둘은 특징이 딱 있네요. 텔레스는 약간 공격적인 풀백이고 웬데우는 좀 수비적이면서 거친 플레이하는 선수고. 그리고 그 두 선수 다 그레미오 출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알렉스 텔레스가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한 게 웬델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수비형 미드필더, 포어로는 볼란치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그동안 계속 뽑혔던 카세미루 그리고 페르난지뉴 이렇게 2명 이름 올렸고, 그리고 지난 월드컵에 사실 이 포지션에 참 말이 많았어요. 흔히들 중국파, 고인물, 치치 감독의 황태자 이러면서 이제 헤나투와 파울리뉴 두 선수가 있었는데 이 두 자리 모두 다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거든요. 바르셀로나의 아르투르 그리고 나폴리의 알랑 이 두 선수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진 쪽을 알아볼 텐데 공격진에는 밀란으로 가는 신성이죠. 루카스 파케타. 그리고 최근에 좀 부진해서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필리피 쿠치뉴. 그리고 브라질의 자랑이죠. 네이마르. 그리고
이 선수 이 선수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네. 에베르톤이라는 선수인데 그레미오 소속의 왼쪽 윙포워드거든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그레미오에서 좀 그나마 이름 있는 선수는 지난 리우 올림픽 때 브라질 공격진에 뛰었던 루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사실 그 선수가 더 사람들은 다 알려졌을 텐데 제가 경기장에서 직접 봤을 때는 사실 이 루안보다 이 에베르톤에 더 저는 눈이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개인기도 좋고 그런 선수고요. 아마 이번 시즌 끝나면 유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자원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자원으로는 이번 아약스 돌풍의 주역이었죠. 네. 다비드 네레스, 그리고 에버튼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히샬리송,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던 이제 피르미누, 그리고 맨시티의 가브리엘 제주스, 이렇게가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공격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월드컵 때는 더글라스 코스타 그리고 윌리안 이 두 선수가 네.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발탁되지 않았던 신예인 다비드 네리스 그리고 히샬리송 이 두 선수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네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출전을 할 것인가, 이게 또 참 궁금하실 텐데, 사실 브라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치치 감독 부임 이후로는 베스트 11은 사실 뭐 동네에 있는 브라질 애들한테 다 물어봐도 말 정도로 사실 계속 꾸준히 네. 똑같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조금 다른 게 그동안 치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만 두는 4-1-4-1 전술을 많이 썼었는데 네. 최근에 있던 훈련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두는 더블 볼란치 자원을 쓰는 4-2-3-1을 아마 주 전술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베스트 11 예상되는 베스트 11을 한번 얘기해 보면 골키퍼는 변함없이 알리송이 든든하게 골문을 지킬 거고, 왼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필리피 루이스, 그리고 오른쪽은 1년 만에 복귀했죠, 다니 알베스, 네. 그리고 센터백은 PSG의 콤비인 티아고 실바와 마르키뉴스, 이렇게 센터백 콤비가 될 것 같고, 더블 볼란치 자원에는 카세미루와 아르투르, 이렇게 네. 두 명의 선수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2선 자원에는 왼쪽에는 네이마르, 그리고 중앙에는 쿠치뉴, 그리고 오른쪽 자원에는 아마 히샬리송이 예상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치 감독의 황태자하면 이제 가브리엘 제수스. 제주스인데 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지난 월드컵 때 네. 믿기지 않겠지만 브라질의 넘버 9이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네. 그런 굴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부진이 이어졌었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네.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은 시즌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드컵 이후에는 있었던 평가전에서는 피르미누가 제주스 대신해서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주전 원톱 자리를 피르미누가 뛸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건 지난 평가전을 봤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때는 네이마르가 부상 후 빠졌었죠. 예, 네이마르가 부상 후 빠진 상태에서 이제 쿠티뉴가 뭐 왼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드필드 쪽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스러웠었고요. 그때 이제 뭐 아르투르하고 뭐 알랑하고 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미드필더에서의 그 패스 연결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제 네이마르가 없는 상태에서의 드리블러가 없다 보니까 좀 거기서 이 투박한 플레이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때 어제였죠? 파나마한테 졌나? 파나마랑은 무승부를 파나마한테 무승부였죠. 예. 네, 어쨌건 그 무승부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 결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체코전도 전반전에 고전했어요. 네, 전반전은 정말 최악의 경기였죠. 그러다 이제 다비드 네레스 들어가고 하면서 조금 그래도 돌파되는 선수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풀리면서 후반에 이제 대량 득점을 한 거였잖아요. 네. 예. 근데 뭐 그가 브라질에서는 지금 그가 어쨌건 선수들이 약간 조금 내려온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풀백에 이제 필리페 루이스라던가 아니면 뭐 카세미로도 이번 시즌에는 부상 등으로 인해서 계속 안 좋은 시즌을 보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쿠치뉴도
이게 그 바르셀로나에서 쿠티뉴가 원래 브라질 대표팀에서 항상 잘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바르셀로나에서 부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잃어버렸는지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들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고, 어쨌건 그 이번 그 코파 아메리카 우승 후보 1순위는 그래도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원래 전력도 극강이고 거기다 개최국 버프까지 받았기 때문에 뭐 부동 1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루과이,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다 조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예. 특히 그 이제 칠레하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그 1부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87년생부터 89년생, 대충 이 86부터 89 뭐 이 즈음의 선수들이 주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이미 그 2016 센테나리온 때 조금 내려오는 뭐, 그리고 또 이제 월드컵 때, 칠레 같은 경우 월드컵 때 바로 이제 예선 탈락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여전히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레는 이번에 그 뽑힌 선수들이 알렉시스 산체스, 비달, 메델, 하라, 이슬라, 보세주루, 이 6명은 A매치 100경기를 넘긴 선수들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아랑기스, 에드와르도 바르가스, 애국자죠. 예, 다 그러니까 속칭만 하면 고인물들, 이제 그가 30대 중반에 된 선수들이 주축을 다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다가 또 알렉시스 산체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맨유에서도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칠레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고딘, 수아레스, 카바니, 무스렐라 이 4명이 거가 A매치 10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들에다가 이제 뭐 카세레스, 로데이로, 스투아니 다 이제 그 86, 87부터 이제 88, 89까지의 세대다 보니까 좀 여기도 조금 당장 그 수아레스도 조금 내려온 모습이 보여졌고, 실제로 지금 아마 관절경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걸로. 예. 그래서 원래 이것 때문에 지금 바르셀로나하고 마찰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수술을 받고 쉬어라 이랬는데 수아레스가 나는 나가겠다. 약간 그 남미 선수들이 그게 되게 있잖아요. 애국심이 강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나가겠다 고집해가지고 조금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같은 팀 동료인 비달도 그렇죠. 비달이 지난 2015 코파 아메리카 때도 부상을 안은 상태죠. 같은 부위에 관절경 수술하고 이제 대회 출전을 강행했었고요. 그래서 바이에른하고 마찰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떠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부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고딘도 어쨌건 이번 시즌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카바니도 부상이 이번 시즌 상당히 잦았고요. 조금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조금 얼굴이 많이 바뀐 편에 속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물론 그러니까 여전히 메시, 디마리아, 아구에로, 오타멘디 중심 코어들은 베테랑들이긴 한데 그 중앙을 잡고 있는 그 4명 제외하면 그래도 신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좀 팀적으로 문제가 많죠. 신예도 많고 새로운 얼굴이 많다곤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딱히 뭐 번뜩인다던가 그런 선수들은 또 딱히 많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너무 그러니까 하나의 전술도 만들지 못하고 하나의 팀도 만들지 못하는 인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고 그 뭐 선수 명단도 심심하면 바뀌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매번 그 평가전에 그 최근 평가전들에서도 계속 결과들이 안 좋잖아요.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어쨌건 아르헨티나가 힘을 내줘야죠.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어쨌건 가장 경기하는 팀은 아르헨티나 아닌가요? 항상? 그렇죠. 아르헨티나를 가장 경기하고 있죠. 거기다 메시가 한번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세대가 그거 2005 그 U20 우승하고 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우승하고 이 쫙 연결되는 세대였거든요. 2007년 U20도 우승했었죠. 그때.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상 그 얘기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황금기를 이룰 것이다. 근데 정작 같은 그 87, 88 세대인 칠레한테 연달아 두들겨 맞고 월드컵에서도 우승 못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다크호스는 어떤 팀이 있나요? 저는 사실 이번 작년에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부터 이 나라를 계속 다크호스로 꼽았었어요. 페루인데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저번 월드컵에서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 페루를 제가 꼽을 수밖에 없는 거는 페루 축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파울로 게레로. 예. 예,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페루는 늘 다크호스로 좀 뽑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게레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대회, 2015년 대회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고 예.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페루 대표팀이 경기력이 지난 러시아 월드컵의 경기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게 저는 공격진에서 마무리가 네. 부족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실제로 경기를 보면 돌파까지는 굉장히 예. 잘하고 크로스도 좋았지만 마무리를 해줄 선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제 게레로의 부재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 게레로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그 차 마셔 예. 고산 지역에서 코카차라고 하죠. 예. 사실 코카차 하면 그 코로아는 그 하얀 가루 그거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차는 크게 중독성이 있던가 그러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돼서 경기를 출전할 수 없었고 일시적으로 징계가 해제되면서 월드컵에 결국 본선 엔트리에 들긴 했지만 1년 가까이 출전을 못했었죠. 컨디션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출전하다 보니까 조별리그에서 그 1차전, 2차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3차전에서는 아마 골을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베네수엘라 대표팀을 조금 그 다크호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니까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그 남미 팀들은 약간 고인물 느낌이 강합니다. 예, 칠레도 그렇고 페루도 아까 제가 게레로 얘기는 했지만 사실 게레로보다 더 고였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어요. 파르판이라고. 아, 예. 그렇죠. 예, 파르판하고 게레로하고 둘 다 동갑내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게레로는 어쨌건 골을 넣고 있지만 파르판은 이제는 좀 예전만한 돌파가 안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죠. 돌파로 하던 선수였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가 에콰도르라던가 칠레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28세가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와 함께 좀 비교적 어린 나이고 콜롬비아는 왜 다크호스 안 뽑냐면은 일반적으로 그가 남미 4강 하면은 브라질 그냥 5강 하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그리고 또 콜롬비아. 근데 콜롬비아는 되게 애매한 게 얘네들은 항상 강호로 뽑힌다. 항상 기대 이하야. 그렇죠. 조금 성적은 기대 이하로 내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데 어쨌건 그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와 함께 만 26.1세로 비교적 어린 편에 속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지난 그 2017년 U20 월드컵 한국에서 열렸던 그때 준우승 멤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감독부터가 두다멜 감독이 그때 U20 감독이기도 했고요. 그때 성인 대표팀 감독도 같이 겸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U17 감독도 했었거든요. 거의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모든 거를 이 사람이 다 관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유스 선수들까지도 전부 다 파악이 잘 되어 있는데 어쨌건 그때도 그래서 그 U20 대회 때도 파리네스하고 양겔 에레라하고 페냐란다 이 세 명은 성인 대표팀에서 뛰던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들도 끼어 있고 또 이제 로날드 에르나데스 이런 선수 U20 그 준우승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어쨌건 체력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성과를 냈던 선수들이니까 경험이 쌓이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원과 톱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선수들도 있죠. 링컨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주장이죠. 링컨이 토마스 링컨. 그리고 이제 뉴캐슬에서 뛰는 론돈 이 선수도 있고요. 살로몬 론돈. 그러다 보니까 좀 베네수엘라도 나름 좀 다크호스 뽑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코파 아메리카 3부작을 마침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씨와 함께하는 나와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처음 그 유튜브 촬영하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말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많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포맷 자체가 좀 생소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조금 나가셨잖아요. 그 팟캐스트라던가. 팟캐스트는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죠. 그 풋볼 오몰로지라고 거기도 나가셨고 한데 그래서 좀 얼굴 드러내놓고 하려고 하니까 좀 더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그냥 최대한 사진으로 가려야죠.
그러면은, 예, 이쯤에서 그 홍수표 씨와 함께하는 코파 아메리카 3부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있으면은, 뭐, 다양한 것들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방송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안녕!